네, 신사역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자, 제 옆에 보시면은 KTX 이음이라는 정말 새로운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었던 이 KTX 이음이라는 녀석인데요. 올해 1월부터 중앙선 KTX 노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행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7달 후에 이번 8월 달에 강릉선에도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특정 시즌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KTX 강릉선을 자주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KTX 강릉선에 이 새로이 데뷔하게 되었던 이 KTX 이음에 나름 기대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있다가 타게 될 이 KTX 이음을 좀 면면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차가 바로 지난 8월부터 강릉선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KTX 이음 되겠습니다. 한 편성당 6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좌석수는 381석으로 기존의 400호대 KTX 산천보다는 29석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일에도 한두 편씩 매진이 생기는 강릉선에서 좌석 공급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갑지 않게 다가오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기존의 KTX 산천에서 KTX 이음으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것들이 몇 가지씩 보였는데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승강장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외부가 눈에 띌 겁니다. 보통 계단으로 내려오면은 옆면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끝쪽에 오지 않는 한 이 전면부를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면부부터 조금씩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좀 둥글둥글했었던 산천에 비해서는 뭔가 각진 그런 면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에 원래 산천이었으면은 산천 마크가 아마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는 차오 번호가 여기에 적혀져 있었고요. KTX 이음 마크가 아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KTX 이음 마크가 여기에 와 있어요. 승강문을 보시면은 기존의 KTX 산천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는 이렇게 보이진 않겠습니다만은 계단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두 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KTX 산천 기준으로 계단 딱 한 칸씩으로 돌출되는 식으로 나름 이유를 대보자면은 이 열차는 고장홈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더 설계가 되어 있는 열차이기 때문에 내부에 승강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돌출되어 있는 승강 계단 2칸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객차 쪽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객차 사이에 바퀴가 있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객차 길이도 기존의 KTX 열차보다는 조금 더 길어진 그런 효과를 톡톡히 봤었고요. 원래 KTX 산천이나 KTX 원의 경우에는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호차 쪽에다가 이렇게 휠체어석이 있었는데 이번 이음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중간 객차, 중간 호차인 3호차에 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차가 813열차 강릉행인데요. 이 차가 바로 조금 있다가 1시 31분에 출발을 할 KTX 이음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 열차의 우등실을 타고 강릉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릉 왕복 코스로 잡아놨었거든요. 갈 때는 우등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는 일반실 타는 그런 코스로 짜놨고요. 한번 객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차에 승차해보지요. 객실 밖 통로부터 조금 고급진 인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벽을 우드그레인으로 마감을 해두었고 조명도 따뜻한 색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1호차인데 우등실이 있는 곳이죠. 이번 KTX 이음으로 넘어오면서 특실 포지션보다는 한 단계 정도 낮은 급인 우등실로 대체된 것입니다. 객실 입구에는 뭔가를 꼽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었는데 신문을 꼽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것도 꼽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객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객실 바깥에 있던 큰 짐 보관함은 객실 안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아있죠. 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등실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2x1 배열에서 2x2 배열로 바뀌면서 좌석폭은 일반실 수준으로 좁아졌습니다. 좌석 간격은 특실 수준이라 여전히 다리 공간은 넓습니다. 잡지를 꼽는 공간은 그물망에서 플라스틱 틀로 바뀌었고요.
테이블을 펼쳐봤더니 웬 일자홈 같은 게 있는데 전 이것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딱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제보가 좀 절실하고요. 테이블 수납함 옆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혹시 따로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좌석 팔걸이 하단 쪽에 있는 콘센트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 받침대는 고정이 안 되고요. 이건 400호대 산천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특실에 준하는 포지션이라 좌석에 베개가 있습니다. 베개는 손으로 직접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좌석의 푹신함 정도는 조금이나마 떨어졌지만 오히려 몸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편하게 자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창문을 살펴보면 창문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좌석 열마다 개별적으로 창문을 놓는 방식으로 설계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 풍경 감상 쪽에서 단점이 생겼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풍경 감상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점이 발생했던 것이죠. 옆으로만 보기에도 창문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 조금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산천을 타면 생기는 누군가가 블라인드를 내려서 조망권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은 생겼네요. 우등실에 무엇보다 주목할 것이 하나 있죠.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놓았는데도 고급져 보이게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놓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속이 중요하죠. 터치 스크린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는 크게 3개밖에 없습니다. 차내 영상을 틀었더니 천정에 있는 TV 화면을 보여주는데 터치 스크린에는 2에서 3초 정도 딜레이 되어 송출됩니다. 송출 딜레이는 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있는가 싶고요. 유튜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인기 있는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검색도 가능하지만 이게 채널에까지 접속할 수는 없었고 채널 검색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검색 옵션 설정도 불가능하고 자신에게 맞을 듯한 어떤 추천 영상도 뜨지 않고요. 검색해서 영상 보기 정도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안 타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코너인데요. 제가 검색창에서 코레일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부터가 힘들 정도로 속도 자체가 느렸고 페이지 일부가 안 뜨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막 부실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유튜브 코너에서도 이건 역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자, 이제 이렇게 이음을 타고 강릉역까지 우등실 타고 왔습니다. 새 차라 제가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좀 반대로 이 단점이 되는 부분들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제 우등실에 그 객실에 좌석을 앉게 되면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터치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이 터치 스크린에 보시면은 총 3개가 준비되어 있었죠. 차내 영상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와 인터넷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일단 그 2개 공통적으로 인터넷망이 좋지는 않았나 본지 이게 모두 반응 속도가 하나같이 다 느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검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불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와이파이를 쓰던지 뭐 LTE나 5G를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을 쓰는 경우에는 참 검색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웠었습니다. 그리고 차내 영상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객실 안에 있는 그 천정에 보시면은 화면이 있었잖아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또 그 이동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이동 방송을 그대로 송출하는, 그런데 이 그대로 송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3초 정도 딜레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었어요. 차라리 뭐 산천에서 행하였었던 이어폰을 그냥 이어폰 꽂이에 꽂고 채널을 맞추고 그냥 천정 위에 있는 그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TV를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할
할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터치 스크린에 관련해서는 철도가 아닌 이 버스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프리미엄 버스와도 조금 비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프리미엄 버스에는 사실은 인터넷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컨텐츠를 자세히 보면은 100개가 좋기는 넘는 이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위성방송 하나로도 사실은 뭐 유튜브에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나로 다 묶어서 볼 수 있는, 특히나 또 본방사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기점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 프리미엄 버스만의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 미라캐스트도 있죠. 네, 미라캐스트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미라캐스트 기능이 이번 KTX 이음에 우등실이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옆에 창문을 봤습니다만은 이 각 열마다 창문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보았을 때 이 대각선 방향의 이 조망권, 이 시야 자체가 많이 축소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각선 방향으로 차창 밖의 풍경을 좀 보고 싶다 이러면은 굳이 창문 가까이 대고서 대각선을 봐야 되는 좀 웃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네. 신칸센에 사실은 이런 창문 배열이 이게 사실은 이게 있는데, 이게 신칸센의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창 밖의 풍경에 대해서는 좀 포기한 경향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나마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각 열마다 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올리고 별로 구애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내리고 올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승차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이응 열차로 오면서 차륜의 구조가 좀 바뀌었잖아요. 차륜의 구조가 바뀐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속주행 시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사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 그 용어가 있는데, 이 사행동을 하는 그런 빈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서 더욱더 흔들리게 되고 승차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선 구간이든 뭐 곡선 구간이 되었든 뭐 선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게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정말 편안하게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기존의 산천에 비해서는 좀 흔들림의 어떤 빈도가 더욱더 늘어난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음을 타고 나서는 승차감 때문에 좀 더 피곤한 그런 열차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등실만 탔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뭐 일반실도 탈 거지만은 대충 중간 평가는 이렇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등실을 타봤으니 이제 일반실도 살펴볼까요? 우등실 시트보다 톤은 더 밝아졌고요. 오히려 일반실의 헤드레스트 공간이 더 넓습니다. 우등실보다 머리가 더 편한 시트가 있는 공간이라는 이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TX 이음의 우등실과 일반실 모두를 다 타봤습니다. 야, 정말 살면서 흔들림 때문에 이렇게나 몸이 피곤한 KTX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흔들림이 심했었어요. 대차 방식 때문에 그랬었는지는 몰라도 참 이리저리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렸다 보니까 저기 총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등실보다는 일반실이 조금 나을 수도 있다.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자면은 우등실 치고는 시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실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헤드레스트는 사실은 넓지 않았다 보니까
베개가 추가된 것 말고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우등실에만 있는 터치스크린에 되게 부실했었죠.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모두가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었다 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인터넷망이 참 부실했어서 검색하는데도 참 애를 먹었었고 그리고 좀 반응 속도도 너무 느렸었던 참으로 이용하기에는 좋지는 않았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유튜브도 이 한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을 다 목록을 볼 수가 없었죠. 뭐 구독이라든지 유튜브 로그인도 아예 안 됐었죠. 일일이 검색을 다 해서 어떻게든 찾아냈었어야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는 유튜브 검색 환경보다는 좀 부실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내 영상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특실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이었었는데, 가장 먼저 신문지가 없었습니다. 보통 특실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신문 서비스도 주어지는데, 이 신문 서비스는 객실 입구에 다 비치를 해놨었는데, 일단은 이 우등실 이 객실 입구에 신문 비치해두는 수납함 같은 거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후에 신문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그냥 놔둘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수납함이 있다는 것 사실이라면은 아마 신문지를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다음으로 생수 서비스가 아직 도입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생수 서비스가 뭐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얘기를 뭐 확답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우등실에는 특실이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등실에도 도입이 안 되는 건지 우등실에 그래도 도입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참 글쎄 왜 우등실을 만들어놨는지는 참 저도 참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으로 인테리어였었는데 인테리어는 참 고급 빌딩에 있는 어떤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참 고급지게 잘 해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차라면 또 이런 문제가 딱 달려오기도 하죠. 바로 소음 문제인데 이번에 소음 문제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산천에서 복도에만 나가면 참 소음이 시끄러웠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이음열차에서는 복도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산천만큼 시끄러웠었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뭐 칭찬을 할 만은 합니다. 다만 어떤 게 문제였었나 했더니 참 복도가 좁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천은 뭐 한두 군데 뭐 세 군데 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좀 널찍한 그런 복도 구조를 가진 곳이 좀 있었는데 이번 이음은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이게 거의 뭐 KTX 1과 맞먹었었죠. 이거는 좀 외적인 얘기인데요. 이 KTX 이음의 객실 내부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다른 면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KTX 이음이 총 6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좌석수가 381석입니다. 이 기존의 KTX 산천이 410석이었는데요. 409대 기준입니다. 아마도 강릉선에서 좀 자리수가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예약처의 그 좌석 상황을 조금 보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번이 휴가철이었던 것과도 겹쳤었는데 보통은 주중에도 꼭 한두 편씩은 자유석이 발생하거나 매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강릉선 KTX인데 제가 며칠 전에 살펴봤었던 그 KTX는 오전에만 한 5, 6편 나갔었던 것 같아요. 매진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6칸에 381석 구성인데 KTX 산천시설의 410석보다 29석이 더 모자라게 된 상황이라서 좌석수를 더 확보를 해야지만이 매진되는 사례를 더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코레일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7량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7량으로 딱 한 칸을 더 집어넣는다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일반실을 넣던지 아니면 우등실을 넣던지 뭐 아니면은
원래 이음에는 없었던 특실을 정말로 넣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x1 좌석 배열에 특실을 넣는다 하더라도 좋기 410석은 넘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강릉선 KTX에서 빈번히 매진이 일어나는 사태들을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동해행 KTX가 작년에 개통함으로써 강릉행 KTX 몇 편이 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동해행 KTX로도 지금 수요가 별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 강릉행에 참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해 쪽으로 잘 안 가는 것 같고 보통 강릉을 많이 갑니다. 이거는 솔직히 판단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혹시라도 가능하다면은 중간객차 한 칸을 더 제작을 해가지고 7량으로 재조성하는 것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7량을 재조성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릉선 KTX를 자주 타서 그 상황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매진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런 더럽고 불쌍한 놈들 같으니라고. 다소 단점이 많았던 KTX 이음이었습니다. 전 열차보다 멀미가 더 유발될 듯한 차체 승차감과 콘텐츠가 부실한 터치스크린은 수년 동안 KTX를 꾸준히 타왔던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이 열차를 자주 타야 하시는 분들은 적응이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좀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